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애라고 합니다. 여기 횃불에서 기독교 교육학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SSI 프로그램 디렉터로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회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격증 과정의 취지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ACSI 교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ACSI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 특별히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 종류가 어떤 건지, 수업 일정은 어떻게 되고 특정 모집 요강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상상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1시간 반 시작을 해서 원래는 이제 1시간 안에 제가 설명을 잘 끝내고 질문을 많이 받는 걸 구상을 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많이 해주시고 소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격증 과정의 이름은 교회 교육자를 위한 ACSI 기독교사 자격증 과정입니다. 교회 교육자를 위한 ACSI 기독교사 자격증 과정. 지금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는 교회 교육이 이제 많은 열정을 가지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과 헌신을 이제는 넘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훈련된 교회 교육자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흑벌기 진학대학원 대학교는 그렇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과 또 앞으로 교육에 헌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아래 탄생하게 게 바로 교회 교육자를 위한 ACSI 기독교사 자격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 교육사역을 담당할 교육자를 세우고 또 ACSI 기독교사 자격증 인증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 중심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ACSI가 과연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길래 그 기독교사 자격증과 관련이 되는지 보시면 ACSI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국제 기독교 학교 연맹입니다. 그래서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3,500개 이상의 회원 학교가 아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약 60여 개의 그 미국 내에서 60여 개의 대학들도 ACSI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2,200개 이상의 회원 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8개국에 26,000개 이상의 학교에 회원 학교는 3,500개지만 훨씬 그 지경을 넘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ACSI입니다. ACSI는 기독교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걸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이따가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자, 네, 이렇게 550만 명 이상이 다음 서베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1978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거의 50년 좀 가까이 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28개 글로벌 지사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보호주의 기독교 학교 연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6,000개 이상의 다른 학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인준을 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힙이라는 프로그램인데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톨치 트리니티, 횃불 트리니티하고 이 ACS하고 같이 협력을 맺어서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이 프로그램 그 인증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외국에서는 잘 못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학생들한테 ACSI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졸업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들이 있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힙 프로그램인데 힙 프로그램에 있는 학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동안, 11년 동안 이렇게 ACSI하고 저희 호톨 스트레이트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힙 프로그램, 그거의 기반 위에 구축된 것이 바로 이번에 새로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비학기 과정의 ACSI 기독교사 자격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11년 동안 이렇게 구축해왔던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기반, 또 교육적인 기반, 전문성 관련된 기반 위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수준에서나 아니면 특별히 교육적인 질이나 커리큘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기반 위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그 노하우의 기반 위에서 제공을 하게 될 거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1년 코스로 이제 수업을 듣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세한 커리큘럼은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는 ACSI 공부의 승리를 거쳐서 ACSI 스탠다드 Teacher Certificate, ACSI 스탠다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뭘 할 거냐?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교회 학교 교육사역에서 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의 제자 훈련 및 성경 공부 리더십, 그리고 기독교 학교, 그리고 방과후 대한 그 기획법이나 그 선교 활동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교육자를 위한 건데 어째서 학교 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매치가 됐을까? 교회 교육자를 교육시키는데 왜 학교 교사 자격증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프로그램 기획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공간이 교회고
또 공간이 학교고 그런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같거든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기독교 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을 할 때도 그 본질,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성경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을 추구하는 것에서 사실 그 본질적인 부분을 꼭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은 내용상에서 많이 다르지 않다, 달라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사를 위한 certificate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교회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이게 그 상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그 공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다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올해만 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ACSI에서 교회 교사 자격증이 이제 새로 마련이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ACSI 기독교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이게 학교 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교회 교육 교사 자격증이 주어질 거라서 만약에 혹시 기독교 학교에서 좀 커리어를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올해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네,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 내년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 자격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일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학기가 네 학기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에는 세 과목, 여름엔 한 과목, 가을에는 세 과목, 겨울에 한 과목 이렇게 해서 3, 1, 3, 1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봄 정규학기의 세 과목을 첫 번째로 기독교 교육의 기초 이것은 인간과 우리가 살펴야 될 다음 소식이죠. 인간과 교육에 대한 성경적 그런 관점들, 그 관점이라는 게 어쨌든 철학적이고 그런 세계관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런 성경적인 관점을 확립을 하고 기독교 교육을 가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인간 전 인간적인 그런 교육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사명으로 강조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독교 교육 기초를 다룰 겁니다. 세계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 교육 철학 DVD를 좀 시청을 하셔야 되고 에세이 작성과 두 권 독후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의 첫 번째로 안내드린 과목 설명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령 발달과 수업 설계. 그래서 이거는 발달 이론과 특별히 아동과 청소년 발달 특성을 참고로 하고 좀 실제 사례들을 활용을 해서 수업 연계를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성경기관과 구속사적 서사. 이거는 교육 과목이 아니고 성경신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성경 속의 흐름을 좀 짚어보고 거기에 핵심 주제에 대해서 이제 옷 입는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봄학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계절학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학기로 진행이 되는 때는 한 과목 진행을 하는데요. 커리큘럼,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행정과 소통에 관련된 굉장히
프랙티컬,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직원 회의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고, 또 학부모와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며, 담당 목표자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름학기가 끝나면 겨울 정규학기는 교수법과 학습 환경,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급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다양한 교수법과 그다음에 그 학급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교사의 영성과 인격, 교사의 영성과 인격에 대해서 이제 가을 학기에 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와 기독교 변증. 그래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과 신학과 관련된 주제들은 각 봄학기하고 가을학기에 한 과목씩 있는데요. MD부가 있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겨울 이제 마지막 수업은요. 실제로 성경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교수를 실습해보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색 실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신 이후에 수업이 다 끝난 이후에 교색 실습을 이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등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주중에서는 20일 동안 학교에서 실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실습을 이제 하셔야 돼요. 5번, 5일 동안 그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렇게 2가지를 하시게 되면 교직 실습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소정의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자격증 심사를 대신 이제 신청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필수 서류들이 다음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실 때는 그냥 한국말로 된 그냥 그 한글로 된 성적표를 주시지만 이때는 학부 성적표를 영문으로 된 걸 주셔야 되고, 학부 졸업하신 것도 영문으로 된 걸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이력서, 그리고 교직이 만약에 있으시면 교직 증명서, 그다음에 교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교사 자격증 이렇게 5개를 첨부하셔서 주시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취득 가능한 ACSI 자격증이 어떤 거냐면 ACSI 스탠다드 중고교 교사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학부 전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과목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내가 어떤 교사가 될 건지 정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하고 교회 교사로 더 잘 살피고 싶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자격증에는 과목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걸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성경 신학 학점이 충족이 되면 성경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에서 뭐 신학을 전공을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경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공이 초등학교 초등교육이나 아니면 유아교육이나 그런 아니면 그냥 교육 같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초등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의 학부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만 너무 열심히 이야기를 하니까 좀 지루하거나 심심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지금 밤이라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 자,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죠. 네. 자, 수업 방식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지금도 이제 줌에 들어와 계실 텐데 줌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들으실 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꼭 이렇게 캠퍼스까지 오기가 어려우시면은 온라인으로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캠퍼스 라이프를 좀 즐기고 싶어요. 그러면 또 오셔서 함께 호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일정은 월요일은 저녁에 올해는 3월 9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아까 말씀드렸던 1번에 해당하는 기독교 기초가 시작이 될 거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3번에 해당했던 그 성경 과목 부속사에 대한 그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교육학 과목이 오후에 이렇게 이 시간이 이제 열리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특정, 이 과정에 특정이 있습니다. 자, ACSI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 특정.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끝나시게 되면 교생 실습을 하시지 않으셔도 그 1년 동안 코र्스 다 끝나면 저희 센터에서 이 과정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배웠다라는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속해 있는 동안 대학원의 도서관을 그냥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특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맨 나중에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3일까지 저희가 마감입니다. 13일까지 마감이라서 이제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확실히 되시면 친구에게도 또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셔서 13월까지 지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 서류가 있는데요. 지원서 1번, 2번은 성적증명서, 졸업 및 성적증명서, 그리고 세 번째는 추천서, 목사님의 추천서를 이제 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데요. 목사님의 추천서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직접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그런 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동일하게 된 거고요. 옆에 그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를 통해서 구글 폼으로 들어오셔서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좀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앞에 그 성적표하고 졸업증명서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지원서를 하는 거. 조금 이따 저랑 같이 한번 그러면 해보시죠. 지금은 이제 오늘 이후에는 어,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오늘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게 되고요. 요렇게 구글에 들어가시면 위 과정 지원 접수만 하고 싶습니다라는 두 번째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음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눌러주시면 그러면은 그 다음 것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땡땡 표시는 필수입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거에 보면은 이 지원 서류를 어떤 것을 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 자, 그 세 번째 3번 밑에 보면은 목회자 추천서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그것을 목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링크로 드려도 되고 아니면 뽑아서 프린트아웃해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혹은 담당 부서의 목회자님께 추천서를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름, 한글과 영문으로 쓰시는데, 영문을 쓰실 때는, 그, 여권에 나와 있는 대로, 패스포트에 나와 있는 대로 여권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예쁘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 여러분들의 생년월일과 성별과 주민등록번호인데요. 거기 보면은 땡땡땡 XXXX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예시대로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다음번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거주지 주소와 핸드폰 번호, 이제 비상연락처 이것도 역시 예시에서 그대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뒤에 것도 같이 꼭 적어주세요. 골뱅이 다음에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도 예시에 나타난 대로 잘 기입을 하신 후에 밑에도 예를 보여드릴게요. 뭐 하고 나서 그 다음 거가 네, 그 다음 거에 이게 이제 마지막을 달려서 오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게 기입을 하신 후에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성적표와 그 졸업 증명서를 이제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PDF 파일을 병합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사님 추천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목사님 추천서 소식 다운로드해서 도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추천서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들도 너무 내용이 많으면 또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그 사역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서요.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그리고 그 추천서는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답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라는 부분을 누르시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 위 과정 지원 접수만 하고 싶습니다 라는 두 번째 거,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그걸 누르신 다음에 다음이라고 누르시고 나면, 그리고 나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접수가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많이들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수강료가 과목당 30만 원이고요. 그래서 30만 원에 해당하는 없는 한 과목에 대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세 과목을 들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MD부 소지자의 경우에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만 수강을 하시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한꺼번에 한 학기에 그 수강료를 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세 번에 거쳐서 분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31일 첫 번째, 그다음에 4월 30일, 5월 31일 이런 식으로 분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난 후에 1년 동안의 과정이 다 끝난 후에는 실습할 때 실습비를 내시면 되고요. 다 끝난 이후에 자격증 신청 수수료, 이거는 이제 그 본사로 보내줘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이 아니라 달러로 비용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빠르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Q&A, 그러니까 자주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받은 질문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수업이 우리 횃불이 영어로 수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어로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은 순수하게 한국어 과정이에요. 한국 교회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본 과정은 비학위 과정이에요. 학위 과정이 아니라 비학위 과정으로서, 그러나 교육의 질과 커리큘럼과 이 모든 것들은 유사한 수준에서 유사한 질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지만 학위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에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들은 학점을 가지고 내가 대학원에 갈 때 유용하게 트랜스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학점이지, 대학원 과정의 정식 학위를 위한 그런 학점은 아니라는 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횃불에서 진행되고 있는
ACSI 과정과 동일한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014년 이후부터 힙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런 권리들 그런 기회들을 다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오는 과정 중에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학위 과정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ACSI 기초교사 자격증 과정은 학위 과정이 아니라서 동일하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레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횃불에서 진행되고 있는 ACSI 그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은 프로페셔널 레벨이에요. 프로페셔널 레벨이고 지금 이거는 스탠다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이 이건가요? 이거 먼저 보시죠. 자, 그러면 스탠다드 레벨하고 프로페셔널 레벨의 차이가 뭔지 또 물어보실 텐데요. 프로페셔널은 그야말로 가장 최상위 단계에 있는 교사 자격증, 그리고 ACS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사 이상을 보유해야 획득할 수 있는 거고, 전문 교육자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고요. 스탠다드는 그야말로 스탠다드, 그 표준적인, 그래서 기초적인 역량을 인증을 하는 그런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힙 프로그램 그 기준에서 보면은 그 심화하는 거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학위라는 거는 그만큼의 교육의 질, 레벨도 같이 포괄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이 있으셔서 봤는데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 교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신청을 했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역자도 중요하고요. 우리 평신도 교사들이 잘 깨어나서 헌신을 넘어 전문적인 그런 교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기독교학교 교사로 혹시 내가 이제 성직이 될 경우에 어떤 과목을 가르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부에서 무엇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자격증이 이제 영어 교사가 될 건지 수학 교사가 될 건지 그런 부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성악을 전공했으면 대부분 이제 음악 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스페셜리스트라는 그 전 학년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성경 그리고 컴퓨터, 체육 뭐 이런 분야는 중고등학생만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전 학년을 가르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 그런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좀 디테일한 문제니까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저도 이제 지금 한 10년, 11년 정도 이렇게 섬기고 있어서 이제 대충 통계를 내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사회과 과목이세요.
사회과 과목으로 교사 자격증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심리학도 사회과 과목에 해당이 되고, 뭐 경영학이나 비즈니스나 뭐 사회학과나 사회사업과나 다 이런 부분이 소셜 스터디스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회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음, 일단 학교에 지원을 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교회 교사로 섬기고 그런 열정으로 이걸 시작을 했지만 내가 나의 커리어를 좀 기독교 학교 교사 쪽으로 확장을 하고 싶다, 좀 변주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가지고 계실 취직하게 되실 자격증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HSI라는 기관이 그 기독교 학교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공신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정식으로 스탠다드 교사 자격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그쪽을 다 알아봐 주는 거죠. 아, 이분이 이런 자격증이 있구나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일할 때도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면 유용하게 선교지에서 쓰임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대로 ACSI라는 세계 최대의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 연맹에서 이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격증 유효 기간과 갱신 문제. 스탠다드 레벨 자격증은 5년 동안 유효하고요. 5년 동안 유효하고 3년 그러니까 5년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3년 안에 갱신을 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갱신을 하는 것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갱신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게 되면 그 밑에 어떻게 갱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이거를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무슨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CEO를 쌓고 하면 더 상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라이프 타임이라고 해서 갱신을 하지 않는 그 자격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네, 우리 네트워크 있습니다. ACSI 코리아나 기독교교육연구소,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 있습니다. 자, 또 질문들이 있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만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이 있으실 거를 준비하겠습니다. 교사 과정 관련하기가 필수인가요? 기초과 일정을 이수하면 가능한가요? 관련하기 필수 아니고요. 기초 과정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격과정 한글로 진행되지만 자격증은 영어로도 발급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자격증은 영어로만 발급이 됩니다. 이게 외국, 그러니까 ACSI라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라서 한국말로 된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해외에 나가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확인했는데 월요일 온라인, 토요일 오프라인 이렇게 정해진 건지 아니면 유동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월요일도 듀얼,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네.
토요일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은 온라인, 오프라인 듀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격증 취득 이후 특별히 국내가 아닌 해외 필드 활용 차원에서 스탠다드 자격증과 프로페셔널 자격증 소득자, 얻은 자들께서 각각 어떻게 취업 또는 사역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한 프로페셔널 자격증 소지를 위해서는 어떤 코스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스탠다드 자격증은 저희가 한 번도 발급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아직.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 부분은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대신에 프로페셔널 자격증을 소지한 현재, 150명이 훌쩍 넘는 그런 졸업생들은 기독교 학교에 가장 많이 계시고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학교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상담 필드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코스를 진행을 해야 프로페셔널 자격증 소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한테 따로 오십시오.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 말씀 아까 이제 드렸고요. 이 강의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고, 요 질문은, 네, 요 질문은 하나만 더 할게요. 언제까지 이 과정이 열리는지라고 하는데, 지금 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장 확실한 해이고, 내년부터는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가 또 만나뵙게 될지는 이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학교 교사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올해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재학생 병행 여부를 물어보셨는데요. 재학생은 이거 하지 않으시고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재학생이시면은 지금 저희 프로페셔널 과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순장으로 섞이고 있는데, 저 같은 평신도도 기독교 교육센터 과정 수강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한 순장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네. 수교 현장에서 전문적 사역에 동참하여 섬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전문적인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교회에서 하이어가 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만약에 그 전문적 사역이 그 현장이라는 곳이 학교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모든 거는 다 마쳤고요. 오늘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장에 계신 분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보신 분들하고 함께 보고 질문을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크게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앞으로 좀 갈까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네, 방금 올라왔는데 설명에 듣고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1년 과정 수료 후 실습을 하지 않으면 수료 완료된 게 아닐까요? 다시요. 1년 과정 수료 후에 실습을 하지 않으면 수료 완료된 게 아닌지. 아, 1년을 다 듣고 나서 실습을 하지 않으면은 수료만 완료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저희 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습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일정의 그 심사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 그거였나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십니까? 제가 모든 걸 너무 잘 설명을 해드렸나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 한 분씩. 그러게요.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진 선생님은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없어요.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설명부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또 질문거리가 생각이 나시면은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많이 고민하시고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을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싶다면은 함께 이 과정에 참여하셔서 좋은 배움과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잘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기독교사 자격증 과정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